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한방 세게 터뜨렸습니다. 집값 폭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물론이고 종부세까지 사실상 폐지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파상적인 매도로 추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진 상황입니다. 물가 폭등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을 방어하고 비투와 원금 탕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집값 하락은 아주 심각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기어이 터뜨렸다. 집값 폭락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네요. 이 전 세계 집값들이 지금 급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대폭락 대비 일단 첫 번째 소식은 폭락 징조 점검 해결 방안.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자, 부동산 대폭락에 이제 대비를 해야 할 때예요. 대세 하락에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전에는 부정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2019년으로 돌아간 주택시장. 실제 이때보다 더 안 좋아요. 분위기는. 그리고 지금 1년 내내 내놔도 아예 한 명도 오지 않는답니다. 물론 가격도 다운시켰는데, 자, 세 가지. 먼저 폭락의 징조, 그리고 점검, 해결 방안. 폭락의 징조가요, 지금 여러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경제 침체. 바로 이것이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겠죠. 두 번째, 해외 집값 하락.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호주, 뉴질랜드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자, 해외 집값 하락, 특히 주식 암호화폐 선제적으로 폭락, 바로 이것 때문에 집값 폭락이 예고되고 있어요. 세 번째, 거래량, 매수 심리, 시세.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다 폭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지금 이게 난리죠. 자, 이제 점검 한번 볼까요? 무주택자들은 뭘 점검해야 하느냐? 현금 확보하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괜히 엉뚱한 거 사지 마세요. 자, 매수를 좀 보류하고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망지역만 청약하세요. 가점이 20점도 안 되더라도. 그저 그런데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 최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유망지역만 넣고, 그것도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면 넣으면 안 돼요. 자, 1주택자들. 자, 매도 판단하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저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내 것이 너무 비싸다. 항상 비싸면 많이 폭락하거든요. 좀 싼 것으로 갈아타기.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똘똘한 아파트 하나만 남기고 다 던지세요. 웬만하면. 세금 뭐 양보해 줄 때 던지는 게 좋아요. 괜히 끌고 가다가 여러 채가 동시에 폭락하게 되면 멘붕에 빠집니다. 기타 매도하라고 했죠? 자, 해결 방안. 자, 1안, 2안, 3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특히 유주택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지금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폭락장에 매입하는 게 가장 큰 수익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매도하자니 불안해요. 그러면 하락 도중에 매도하세요. 아, 이거 진짜 대세 하락이구나. 좀 빠졌더라도 그 하락 중에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폭락장에 매입합니다. 이때 전세를 살아요? 전월세를 살아요? 돈이 적으면 월세를 사는 게 맞고, 아니면 전월세. 돈이 좀 많으면, 현금이 있다면 전세 살아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안이 뭐냐 그러면, 아, 나는 집 팔면 불안하다. 이럴 경우는 그냥 보유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폭락장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졌을 때 파세요. 그런 다음에 비싼 건 더 빠지니까 그때 갈아타라고요. 세 가지는 뭐냐? 지금 매도, 현금 확보, 폭락장 매입. 두 번째는 하락 도중에 매도, 현금 확보, 폭락장 매입. 세 번째는 아예 끌고 가 끝까지. 바닥장에서 갈아타기. 자, 이제 부동산 부양책, 집값 띄우기 시작됐나? 이거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제목하고도 관련돼서요. 민간임대사업 다시 부활. 긍정적이지만 글쎄요, 저는 긍정적인 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다. 그렇죠. 매매시장은 자극하죠. 일단 다주택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무주택자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이제 집이 뭐 싼 것들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아파트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치명적인 암적 존재예요. 여기 보세요. 자, 주택임대사업 부활하기 때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아주 유혹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이 제도예요. 지금 부동산으로 부양책 써가지고 집값 띄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세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보유세, 종부세 사실상 폐지. 사실 다주택자들도요 세금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세금을 어디서 거들려나? 직장인들한테 거들려나 봐요. 세 번째, 대규모 규제 완화. 지나칠 정도로 지금은 규제 완화를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선제적 대응도 좋지만 지금 너무 집값이 아직도 비싸잖아요. 자, 주택임대사업 부활,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먼저 비아파트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로 확대시키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아파트도 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혜택도 많이 줘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 돈 있는 분들 아파트 1000채씩 사세요. 알았어요? 10,000채씩 사세요. 혜택 주는데 집수에도 포함되지도 않는데 떼돈 벌어야죠. 자,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임대주택 사업 혜택, 세제 혜택 주고 임대차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부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자, 문제점, 다주택 혜택. 무주택은 계속 증가하겠죠. 무주택한테는 남는 게 없어요. 집값만 뛰는 거야 괜히. 자, 집값 급등. 그 다음에 다주택 혜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건 저도 절대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하죠. 문재인 정부는 이걸 두드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죠. 바보같이. 자, 여기 보세요. 종부세.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종부세를 왜 폐지하면서 주택수보다 금액으로? 자, 물론 두 가지를 저는 다 봐야 한다고 봐요. 주택수가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이거보다 금액이 비싼 걸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때리겠다 이거였죠. 자, 그렇지만 그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빌라 이런 것들을 수백 채씩 매수해가지고 주택수보다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주택으로 돈 벌는 투기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문제점, 부자 감세. 부자를 서민주택 투기. 부자들이 서민주택으로 투기하라고 지금 깔아주고 있어요. 대규모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지금 8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완화한다고 하죠. 용적률도 완화. 규제 해제. 조정지역 이제 지방만 없애는데 아마 서울 금방 없앨 것 같아요. 수도권도. 분상제 이미 없어졌고 대출 제한도 이제 거의 다 풀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집값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자치를 한다고 집값 상승 정책 규제 완화를 부양책을 벌써 씁니까? 자, 이제 다주택 연끌 갭투자 집값 폭등과 폭락 유발. 일단 집값 상승할 빌미를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아직은 좀 더 안정화가 돼야 합니다. 자, 이제 다주택 법인하고 연끌 갭투자가 폭락장이 되면 최대 피해를 본다고 했죠. 먼저 다주택 법인들은 소액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집값 폭등을 유발시켰죠. 그 다음에 집값 기대, 양도세 중과 세금 폭탄. 이게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양도세 중과 세금 폭탄 때문에 매물이 잠겼어. 팔지를 못했어.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 양도세, 이제 중과세 완화. 그리고 또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야, 현재.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폭락 신호. 해외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경제 침체하게 되면 집값 폭락합니다. 이 과정으로 거의 유력하게 가고 있죠. 연끌 갭투자는 2030 연끌 갭투 집값 폭등. 자, 이 사람들이 자꾸 연끌하니까 집값이 뛰었다 이 말이죠. 집값 기대감, 상승 기대감이 있었고, 자, 보유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무튼 세금 폭탄. 이것 때문에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 잠김.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 대출 부담,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안 되겠다. 이제라도 팔아야겠다 해서 매물 폭탄이 터진 거고요. 폭락 신호, 해외 집값 하락, 경제 침체 이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바로 이 다주택자 법인
영끌 갭투자가 집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거죠. 이제 폭락장 갭투자 타이밍.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나는 집으로 재미도 못 보고 맨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한번 될까? 이때입니다. 바로 여기 보세요. 자, 90년에서 92년 갭 차이가 최대. 여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커.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전세 끼고 잡아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007년, 2011년 막 뛸 때인데 갭 차이 최대 이거예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진짜 많이 벌어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 갭 차이 최대 이때죠. 여기죠, 여기. 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어때요? 2018년에서 21년,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언제 매입을 하는 게? 즉 5천만 원 갖고 5억 벌고 뭐 1억 갖고 10억 벌고 언제냐? 이때예요. 여기 보세요. 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었죠.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갖고도 집을 잡으면 이게 2배 뛰면은 5억을 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 두 번째. 언제였냐면 바로 2013, 14년 이때예요. 집값 폭락했을 때. 집값이 폭락을 하면 항상 이렇게 붙어요. 가격이. 자, 어떻습니까? 이때 매입을 했으면 또 많이 벌었겠죠.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지만 아마 2024년에서 27년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는 떨어지지만 조금 떨어져요. 바짝 붙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10억짜리를 거의 4억 주고 4억 돈 갖고 사야지만 폭락장에는 5천만 원이나 1억 갖고 살 수도 있어요. 10억짜리를. 왜? 집값이 10억으로 5억으로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갭이 붙으니까.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았죠? 자, 하락장에는 투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락장에는 집을 매입해 주는 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상승장에는 다주택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니까. 전국 상급지와 하급지 분석. 이번에 여러분들이 상급지 하급지가 어디냐 확실하게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드릴 테니까 잘 한번 판단하세요. 자, 부동산 양극화, 서열화가 심화가 됩니다. 먼저 장기적으로도 유망이에요. 물론 폭락장에는 여기 상급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하급지는 덜 빠지고, 그렇지만 상승장에는 상급지가 치고 가고 신고가 찍어요. 하급지는 별로 가지도 못하고 회복이나 겨우 해요. 자, 볼까요? 상급지 5군데. 1위 강남 한강 라인이 최고입니다.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 강남이라고 해서 똑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한강을 낀 테헤란로 그 북쪽에 한강을 낀 곳이 1등이야. 두 번째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과천시까지. 그 다음에 3위는 서울 한강 라인입니다. 자, 용산, 성동, 광진, 마포, 동작. 여기만 이제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렇게 얘들이 3위. 물론 용산 같은 데는 1위 뺨치는 곳도 있죠. 자, 이제 4위. 이 결국 수도권이 나오네요. 이제 수도권의 핵심 지역 서울 나머지 지역하고 분당, 판교, 유래, 광교, 교산 등등등등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 자, 그 다음에 5위 강남 성향이 강한 곳들 GTX가 있다든가 서울 인접 지역 1, 2, 3기 신도시 전체 성남, 광명, 용인, 수원, 구리, 하남, 안양, 의왕 이 정도가 5위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잡으려면 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장기 위험지역 6위. 자, 6위 지방이지만 그래도 전망이 밝은 곳이 부산, 해운대, 수영구, 남구 또는 세종시. 이 정도는 지방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1, 2, 3, 4, 5보다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폭락을 한 다음에 잡을 필요가 있는 곳들이에요. 자, 그 다음 7위는 경기도의 중간 지역입니다. 또는 경기도의 외곽 지역입니다. 1, 2, 3기 신도시의 외곽. 그 다음에 부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정부, 군포, 시흥. 대부분의 경기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8위는 지방의 중심 지역, 광역시의 중심, 또 인천의 중심 지역, 충청의 중심 지역, 이런 데가 8위 정도. 9위는 경기 외곽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방보다도 안 좋다고 내가 써놓잖아요. 평택, 파주, 양주, 오산, 화성. 지도 한번 딱 펼쳐보세요. 자, 이런 데는 몇 군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10위가 어딘 줄 아세요? 10위가 제일 많아요. 10위는 약 3, 40%에 해당되는 소외지역. 광역시 대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광역시 대부분. 그 다음에 지방의 중소도시 시군 단위 대부분. 자, 이제 주요 자산 2가지 전망. 장기 침체 빠른 회복. 자,
여러분들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빠른 회복을 하느냐 이게 지금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떨어지기만 하다가 계단식이 아니라 좀 어제도 나스닥 뛰면서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올 가을이나 이 정도면 아마 이렇게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물가 잡히면 금리 인상도 더 이상 안 하고 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 뛰고 가상화폐 뛰고 부동산은 좀 떨어지다가 당연히 또 반등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빠른 회복이에요. 이거 지금은 어느 걸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아직은 6대 4 정도로 자 장기 침체가 훨씬 더 높다. 자 이제 2023년 이후 침체 자 이 코스를 밟는 거예요. 2023년 이후에 몇 년 빠질 것이다. 물가가 계속 불안하고 금리 인상 그리고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봉합되지 않으면은요 이럴 가능성 커요. 물가 불안으로. 자 코스피 상단은 2600 하단은 경제 위기 터지면 10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제 위기 염두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 상단 3만까지 3만 달러까지 하단 만약에 금융위기 터지면 6000달러까지도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20에서 70%까지 폭락. 많이 오른 것은 70%, 덜 오른 것은 20% 이렇게 폭락하겠죠. 자, 빠른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해요. 물가가 이제 안정된다. 올 가을 겨울부터. 금리는 이제 정체됐다가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반등하거나 성장한다. 바로 이렇게 되면 코스피 상단 4,5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단 3,500. 즉 전고점이 3,300을 뛰어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단 이제 10만 돌파하겠죠. 6만 대까지 돌파했었는데 10만 달러 돌파. 하단도 7만까지. 자 부동산 10%에서 40% 폭락 후의 상승.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이 두 가지를 다 염두하면서 주식을 관망해야 돼요. 부동산은 좀 빠질 거예요. 지금 빠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렇게 관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르거나 하면 안 돼요. 이제 잠실 흑석동 광교 평촌 집값 하락 사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저기 먼저 잠실동 리서치 33평. 여기 딱 보니까 한 뭐 21억에 붙어 있죠. 22억에. 여기 22억 5천이라고. 얘 26, 7억까지 찍었던 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4억 정도 떨어졌네요. 얘가 떨어진 다음에 이 빨간색 그은 거 이게 바닥이니까 이거 그래프 보이잖아요. 이게 10억까지 떨어진 것인데 그렇게는 아니래도 한 15억까지는 얼마든지 폭락한다. 14억까지 폭락할 수 있다. 1, 2년만 빠져버리면. 흑석동 아크로 리버아이엠 보실래요? 34평. 이거 보시면 자 지금 21억까지 추락을 했는데 얘가 26, 7억에서 떨어진 거예요. 꼭지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얘도 역시 14억까지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어요. 왜? 9억, 8억 이런 데에서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광교 원천동 광교 중 S클래스 44평. 얘 20억 2천입니다. 현재. 그런데 얘가 여기 보시니까 대략 한 27, 8억. 어우 많이 빠졌네요. 거의 6, 7억 이상 빠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얘 거의 12억에서 놀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15, 16억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반토막이도 완전히 다 셌다. 여기 보면 평촌 푸른마을 인덕원 대구 32평. 이 꼭지 있고 여기 바닥이 지금 8억 6천입니다. 꼭지 대충 봤더니 12억을 넘겼네요. 어우 12억대가 8억 4억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얘가 떨어진다면 이게 지금 6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8억까지 이게 8억선이에요. 얼마든지 자 8억 밑에 7억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다주택 완화 정책, 보유세 완화, 종부세 완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너무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다주택자 참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대깨면 뭐 문재인 아니에요. 저 싫어해요. 자, 저는 양쪽 다 싫어해요. 양쪽 다. 자, 냉정하게 중립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윤석열 정부 다주택 부담 완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자, 이거 좋았어요.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그래요. 자, 등록임대주택 사업. 이걸 왜 이제 활성화한다고?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사실상 종부세 폐지나 다름없어요. 아직 폐지는 건 아니지만 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종부세, 보유세를 지나치게 완화합니까? 그러면 자꾸 집 사라 이런 신호를 더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주택 보유 시뮬레이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딱 봐도 자 개편 후에 지금 2억 5천짜리가 1억대로 확 줄었죠. 그리고 다주택의 경우 여러 개, 이 3개나 보유를 했는데도 3개를 보유했는데 자 지금 이게 무려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억 1천 얼마가 6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네요. 정말 여기 보시면 자 1세대 2주택 종부세 시뮬레이션 10억 30억 하나 있는 것은 반절 정도 줄어들었네요. 자 1,000만 원이 500만 원 6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종부세 줄었잖아요. 약 30억 25억 하는 것들. 그런데 자 다주택자들 계정하는 보세요. 7천만 원 냈던 걸 1,000만 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2개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멀쩡한 것을 3개 보유해도 차이 안 나요. 1주택을 더 줄여줘야죠. 1주택은 50억대도 줄여줘야 돼요. 다주택은 두드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주택 자꾸 매입합니다. 이래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2030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보세요. 지금 계속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7%까지 세금을 때리게 되면 69% 월급의 69%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원리금이. 이게 7% 대출금리를 때려버리면 69% 아우 월급의 69% 원리금 나가버리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놀라지 마세요. 5억입니다. 1.7명이에요. 가구당 1.7명의 평균 자산이 5억대예요. 상당히 4인 가구면 12억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네요. 하락. 인천, 서울 뭐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계속 빠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사합니다.